아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가 개원 1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개원한 지가 1주년이다. 1년이나 됐습니다, 벌써. 와서 보니까 전망도 좋고 좋은 위치에 앉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두 스님이 너무 좋으세요. 예. 우리 여기 해등 스님하고 해응 스님하고 두 분 스님이 원력가지신 분들이어서 여기를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수행과 정진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여는 것을 뭐 한다 그래요? 개국한다 그러죠. 그래서 개국기념일, 병원을 열고 유치원 열고 이러면 개원한다 그러고, 사찰도 개원한다 그러고, 또 사무실 열 때 개소식 한다 그러고, 그렇죠? 다 이렇게 개자가, 열개자가 붙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역사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나라를 한번 세울 때 어느 나라가 됐건 어느 국가이든 간에 개국을 하면은 개국을 한 공신들이 있죠. 예, 개국 공신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쭉 지나온 역사를 볼 때 개국 공신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말입니다. 보통은 개국 공신들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개국 공신들이 힘들어요? 개국 공신 나라 세우고 난 다음에 거의 피를 보죠. 그렇죠? 나라를 세웠는데, 열었는데, 처음 국가를 열었는데 피를 봐요. 그 외에 여러분 아시는 거 한나라의 유방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명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주원장이죠. 예. 그 한나라를 세운 이 유방이나 주원장, 명나라 주원장 같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나라 세워놓고 개국 공신을 다 죽이죠. 왜 죽였을까? 나라를 세우고 개국을 했으면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야 되고 그들에게 한 자리씩 주어서 뭐 똑똑하도록 해야 되는데 다 죽였어요. 예. 뭐 죽인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한나라의 유방이나 명나라의 주원장 같은 경우는 개국 공신을 다 죽였는데 개국했다 그래서 공신을 다 죽인 것만은 아니에요. 또 당나라도 있잖아요. 당나라 이세민 씨도 있고 송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 송나라에 처음에 세운 송태조가 조광윤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 두 사람은 개국 공신들을 안 죽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누구는 나라 세웠다고 죽이고 누구는 나라 세웠다고 안 죽이고 그 이유도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던데 유방이라는 사람과 주원장이라는 사람은 왜 나라 세우는데 그렇게 온몸을 바친 사람들을 다 죽였을까?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딱 한두 가지만 들자면 딴 이유 없죠. 뭐 일단 유방이 출신이 뭡니까? 천민이잖아요. 하층민이잖아요. 그렇죠? 하층민이지. 주원장은 뭐예요? 더 하층민이죠. 그래갖고 절에 들어가서 쫓겨다니며 살았잖아요. 절에 들어가서 심부름하고 숨어 살았거든요. 아주 하층민이었어. 이런 사람이 나라 세운단다고 막 해서 앞장섰는데 자기가 임금이요, 내가 뭐 왕이요, 황제요라고 한다 그래서 개국 공신들이 인정해 주겠어요? 해주기 어렵죠. 왜? 이름만 왕이니까. 자기나 나나 뭐 그냥 똑같은 거예요. 계급장 띄고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이게 같이 살기가 어렵다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출신 성분 자체가 개국 공신하고 비추어 봤을 때 같은 선상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왕으로서의 자리가 항상 위태로운 거예요. 자기가 위태로워지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을 처단해 버리는 거죠. 그 처단을 해서 다 그야말로 개국 공신을 다 죽여버리지. 근데 어떻게 해서 당나라의 이세민이나 송나라를 세운 조광윤이나 이 사람들은 왜 안 죽였을까? 그거는 뭐 당연하잖아요. 그 당연하다고 할 것도 없지만은 그 위치가 그런 거예요. 이세민이라는 사람은 뭐였습니까? 명문 대갓집의 귀족 출신이잖아요. 예. 명문 대갓집의 귀족 출신이니까 이세민이가 떡 나타나면은 개국 공신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숨도 안 쉬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 자기가 딱 그 황제로서의 위치가 위태로울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또 그 송나라를 세운 그 태조의 그 조광윤이 같은 경우, 그
그 사람도 뭐예요? 아버지서부터 시작해서 집안이 대대로 장군 출신이잖아요. 또 집안이. 장군 출신이니까 이 뜻도 함부로 못 건드려. 그러니까 그 당시 때에 이걸 보자면 나라를 세우는 데에 공을 세운 사람과 공을 세운 사람을 대접하는 거, 그 방식이 그 위치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진시황이 죽고 난 뒤에 그 농민 중에서 이제 군인들의 그 군량미를 운송해야 되는 직책을 맡은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높아봐야 농민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군량미를 이동하느라고 한참 이동을 하는데 장마가 져갖고 비가 막 옵니다. 비가 막 오니까 장마 때문에 제대로 가지를 못했어요. 가지 못하는데 이때 시절은 법이 무슨 법이었냐면 제때 제 시간에 당도하지 못하면 다 사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으면 말이 안 되죠. 그때는 딱 그냥 뭐 땅이 패이건 빗물에 떠내려가건 관계없이 약속한 시간에 딱 와야 돼요. 그게 못 왔단 말이에요. 못 갈 것 같으니까 죽게 생겼죠.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게 생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농민의 이 군량미를 운반해주던 진승이라는 사람이, 짐승이 아니에요. 예. 진승이라는 사람이, 야, 뭐 내가 가도 죽고 말이야. 뒤로 후퇴해도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면 뭐 차라리 그냥 군량미 다 빼돌려가지고 그냥 나도 큰 소리 한번 쳐보자 하면서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황후장상의 씨가 어디 따로 있더냐. 그치? 뭐 아무나 왕 되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황후장상 씨가 어디 따로 있더냐 하면서 농민 반란을 일으키잖아. 농민 반란을 일으키는데 망하죠. 그치? 예. 그래서 농민 반란 자체가 다 이제 말하자면 패망하게 되지. 그러면서 이제 한나라에 누가 쓰는 거. 그래서 이제 유방이 쓰는 거 아니에요. 한나라에 유방이 나라를 세워.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한나라 유방을 도와가지고 절대적으로 모든 전쟁에 다 나가서 이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한신이죠. 한신이라는 유명한 사람이죠. 전쟁터 나갔다 하면 그냥 백발백중, 십전 다 이겨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유방이 죽이죠. 진짜 개국 공신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다 살려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죽이게 돼.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시큰한 나라를 위해서 다 일을 해놓고 유방을 위해서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를 뭐라냐? 제 나라 자리를 이제 누구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제 나라 왕으로 삼아달라 그래 자기를. 거기서 이제 유방이 화가 나는 거예요. 어쨌든 제 나라의 왕을 삼아줬는데 거두절미하고 딴 건 뭐 여러분이 다 보시면 되는 거니까. 제 나라 왕을 떡 세웠는데 유방이 생각할 때 어떻게 저기 위태로운 사람이지. 예, 위태로운 사람이 저건 죽여야겠다 해서 결국은 유방의 손에 처단당해서 그의 밑에 사람을 통해서 죽게 되죠. 한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세워놓고서 그 인물들을 다 죽여나가는 것이 세속사의 일인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세속사의 일이라는 거는 전부 죽이느냐 살리느냐 관계예요. 여기는 법이 없어요. 그들이 정한 법이라는 건 딴 게 없어요. 그가 나를 위태롭게 할 거냐 안 할 것이냐는 세속적 법이 그들의 생사를 가름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죽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일 것이냐 이 세속적 법이 존립하는 곳에서는 제대로 된 진리의 법이 없는 이상 진리의 법이 없는 곳에서는 죽고 살리는 생사거래법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예요. 우리 인류가 그 길을 걸어왔고 뭐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치할 때 뭐 정치인들이 자기를 도와서 힘들여서 뭘 해줬는데 자기를 뭔가 치는 것 같으면 위태롭다 싶으면 어떻게 돼? 바로 원수되죠. 우리는 원근 친척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름일 뿐이지 언제든지 오늘 나를 도왔던 최고의 아군이 바로 손바닥 하나 뒤집는 사이에 적군이 된다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의 개국, 나라를 세우는 일과 동시에는 피비린내가 반드시 나고 칼부림이 나는 거죠. 이 세속적 삶과
그것이 인간적 욕망이고 인간의 욕망과 세속적인 삶이 우리 앞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한번 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공부거리가 돼요. 근데 오늘 이 절은 개원한 지 1주년입니다. 그죠? 법당을 열었다는 겁니다. 예. 절 법당을 열어서 개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법을 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법을 전하고 법을 펴고 법대로 살고. 어떤 법? 세상이 정한 법이 아니라 초법적인 거죠. 불가의 법은 초법이에요. 법을 넘어서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법은 질서를 잡는 법이에요. 그죠? 질서와 약속을 잡기 위해서 법을 정해요. 그런데 불가에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넘어서 있는 초법이거든요. 그걸 진리의 세계, 진리의 길을 여는 그 법의 세계. 그 법을 바르게 펴는 장소를 열겠습니다. 이 선포를 했는 게 이제 1년 됐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제 아가야지. 아장아장 걸으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개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온 거예요. 집을 열었어. 큰 집을. 진리를 전하는 집을 열었어요. 그럼 그 집에서 뭐 하자는 걸까요? 개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개안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저만식 했죠. 눈 열겠다는 겁니다. 그죠? 눈 열겠다. 불교 공부는 눈 여는 공부입니다. 개원을 한다는 것은 개안한다는 것입니다. 개안을 위해서 개원하겠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개원법회를 한다는 건 개안을 한다는 뜻이에요. 저기 가서 눈 점 찍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눈 뜨고 있냐를 점검하라 해서 점안법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개안을 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 다음으로 개오하자는 겁니다. 깨달을 오자. 개안해서 개오. 그래서 개원법회는 개오해서 개안하고 개오하자는 거죠. 그죠? 일단 이론적으로 그 의미가 자기한테 먼저 와닿아야, 그렇죠? 그럼 내가 눈 뜨고 있나를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눈 감고 있나?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난 다 지금 다 눈 뜨고 정목스님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눈 뜨고 정목스님을 보고 있지만 여쭤봅시다. 눈 뜨고 정말 정목스님이란 사람을 보고 있나요? 그래요? 네. 거의 아닐 확률이 100%입니다. 그건 뭐냐? 정목이라고 하는 사람의 각자 여러분들이 갖다 놓은 이미지를 통해서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장막을 거쳐서 개안하여 이 존재를 보는가? 그렇죠? 다 여기 덮어 쓰기를 하고 있죠. 누구 각각의 여러분들이 느낀 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고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감정이 있고. 네. 정목 스님 이랬을 때 아이고 막 그 스님 뭐 어쨌더라 뭐 법문이 어쩌더라 야 아침에 눈 뜨고 들으면 막 진짜 내가 깨달음이 오더라 야야 니도 들어봐라 야야 막 그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미지화 되어진 것으로서 존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지는 게 아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서 세수하고 여기 오늘 개원법회 온다고 이제 화장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절대 보기 싫어합니다. 갖은 스토리를 다 씁니다. 이 안에다 대놓고. 너는 눈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게 생겨 얼굴이 왜 그 모양이고 인상은 어떻게 됐고 뭐 이렇게 자기가 스토리를 쓴 이야기를 통한 사람을 보고 있지 이대로의 자기를 보지 못해요. 이거는 개원도 개안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개오각성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개국공신들이 다 죽어나간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협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위험의 스토리가 이 안에서 다 작성이 됐기 때문에 위험하기 전에 먼저 처단하자. 그렇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반야신경 조금 전에 읽으셨어요. 반야신경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마디마다 있고 음절마다 있지만 온이 개공하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반드시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 용어입니다. 개안하고 개오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 보면서 화장품을 막 이렇게 두드리고 할 때
되도록이면 검버섯 하나, 주름살 하나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고 싶어가지고 그거 해석하느라고 보고 있지. 자기를 이미지화해서 보고 있지 자기 자신을 있는 존재 그대로 봐지질 않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도 많아지는 겁니다. 하물며 가족에 대해서야. 그게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내 자식이 됐건 뭐가 되었건 다 이름표를 붙여놓고 바라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요구하는 바가 있죠. 내 아내는 이래야 된다. 내 남편은 이래야 된다. 내 딸과 내 자식은 이래야 된다.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덮어 씌워놓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과 관계 맺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바로 오온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온이. 오온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안이비 설신의 6개의 육군이라고 하는 것, 뿌리 경계를 통해서 눈으로 보는 순간 해석을 갖다 붙이죠. 귀로 듣는 순간 해석을 갖다 붙입니다. 입으로 맛보는 순간 해석을 붙이죠. 몸에 감촉이 와닿는 순간 해석을 붙입니다. 해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을 그대로 볼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아무 해석 붙이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볼 수 있겠는가? 사물과 세상을 볼 수 있겠는가? 우리는 대부분 세상을 왜곡해서 보고 환을 진짜인 줄로 알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망각과 망념에 사로잡히고 그걸 번뇌에 사로잡혀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안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쉽다면 굉장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전도미망, 그렇죠? 거꾸러진 생각으로 미망에 사로잡힌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고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계속 세상과 싸워. 세상에 저항하고 세상하고 싸우죠. 이 존재의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 영역이 있어요. 경계가 있는데 우리는 평소에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인식을 잘 못해요. 나라는 자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언제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알까? 언제? 불편할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통증 올 때, 이가 쑤시거나 눈알이 빠질 듯이 아프거나 두통이 오거나 허리가 둘러 빠질 듯이 아프거나 무릎이 저리거나 이렇게 뭔가가 느낌이 올 때 색수상 행식에서 느낌, 이모션이라는 느낌이 올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가 여기 있음을 자각합니다. 평소에는 거의 자각 못해요. 그냥 이 몸뚱이를 그냥 이렇게 끌고 돌아다니지.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무의식적으로 다니잖아요. 그래질 때가 많거든요. 자, 우리가 뭔가를 지각한다.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아.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안다, 지각한다는 건 뭐예요? 왜 지각을 하게 될까? 불편하기 때문에. 뭔가가 불편하고 불만스러워. 아파.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어.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지각하는 거예요. 다리 저리는 걸 알아차리면 어떻게 빨리 다리 저림을 풀어주기 위해서 알아차리고 지각하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 죽겠어. 그럼 이렇게 일어나요. 내가 일어나진다는 건 뭐예요? 허리 아픈 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되니까 아픈 거를 여기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지각한다. 이거는 내 몸, 바디라고 하는 이 몸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뭔가가 공장이 잘못되었을 적에 지각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뭔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정상적으로 건강할 때는 전혀 여기 몸이 있는 걸 잘 몰라요. 여러분이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 채칼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막 당근이나 뭘 썬다고 해봅시다. 오이도 그냥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썰 때는요, 막 썰면서 딴 생각합니다. 벌써 저 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오만 잡동사니 생각을 다 하면서 막 썹니다. 막 대법윤사 갔다가 소법윤사 갔다가 막 왔다 갔다 막 이래 합니다. 그러다가 칼에 잠깐 여기 손을 비는 순간 하는 순간 여기에 몸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그 자리에 몸이 서 있었음을. 이렇게 우리가 자기 몸뚱이가 뭔가 불편하고 잘못되었을 때, 불쾌할 때, 시스템이 뭔가 잘못 작동되고 있을 적에 여기 몸이 있어라고 하는 걸 알게 돼. 우리는 몸이 최적의 상태로 끌어가기 위해서 이걸 조정하려고 그럴 때만 자기 몸을 인식하고 지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지각한다는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감으로부터 외부에서 오감이 들어옵니다. 감각이 외부에 냄새가 됐던 뭐 어디 찔렸건 뭐 잘렸건 이렇게 정보가 들어와. 그럼 정보가 들어와서 누구한테 신호를 주나? 중추신경으로 쫙 신호를 주죠. 중추신경으로 신호를 올려주는 순간 뇌한테 바로 그냥 하는 순간 바로 오죠. 도착이. 굉장히 이 속도가 빠릅니다. 예, 그냥 바로 전달해 주죠. 그래야 빨리 살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있음을 지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 본능을 위해서 가지게 됐던 거예요. 빨리 알아차려야 위험으로부터 나를 빨리 분리할 수 있고 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나를 생존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그게 몸에 붙어버린 거죠. 우리가 뭔가를 지각한데 그건 생리적으로 나를 조절하기 위함인 거고 그거를 조절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어떻게 돼? 조절을 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돼? 안정을 취하게 되죠. 그때 스트레스 받던 상황에 스위치가 딱딱딱 꺼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조정이 안 되고 있을 때는 스위치가 계속 업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불편해. 빨리 조정해. 다리를 필 거야, 누울 거야, 나갈 거야, 들어올 거야. 약 먹을 거야, 뭐 할 거야. 계속 이 안에서 지시를 합니다. 그 상황을 빨리 조정하라고. 감각기관이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게 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해소하려고. 무엇을 해소해? 그 순간에 불편을 해소하려고. 그래서 제어하는 거예요. 그 제어하는 거를 통해서 뭘 한다? 안정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스트레스 받던 스위치가 꺼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다운되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가 안정 상태로 딱 들어왔어요. 안정 상태로 들어온 안정이라는 이게 뭘까? 이게 부처님의 반야심경에도 이야기하셨고 요즘에 안일세스라는 사람이 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안정한다. 내가 몸 상태가 쾌적해졌어. 아, 이제 편하네. 10분도 안 있어서 또 불편해져요. 그럼 또 안정을 찾아. 안정하고는 아, 이제 편하네. 반나절도 안 돼서 또 불편해. 반복되죠. 그래서 이건 뭐냐? 안정을 취해서 몸 상태가 괜찮아졌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착각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환이다. 안정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착각이야. 무슨 착각일까요? 착각을 하게 된 이유가 생존하기 위해서 착각을 시작한 거예요. 누가? 브레인이. 이 뇌는 빠른 속도로 착각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뇌가 명령해갖고 그것을 안정하도록 만들어준 세계는 바깥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세계예요. 본인의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그 생각으로서 자기가 다 생각을 주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편할 거야, 저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만든 세계예요. 우리 왜 명상한다고 딱 앉아 있잖아요. 명상한다, 좌선한다 딱 방석에 앉아 있어봐요. 5분 정도 있으면 편안해지죠. 5분에서 조금 넘으면 어떻게 돼? 발가락이 저려오면서 빨리 펴. 그만 일어나. 네가 언제 했다고. 야, 집에 가 그냥. 집에 가서 침대에 편하게 들어누워 라고 이 안에서 막 속삭거리죠. 그럴 때 이제 이 안에서 누구랑 싸우냐? 야, 5분만 참고 10분만 참어. 그래도 야, 네가 체면이 있지. 그 정도 앉았다 일어나? 아니지. 30분 이를 갈고 내가 어금니를 깨물고 내가 참는다. 참으려는 놈과 일어나라고 하는 놈이 서로 싸우는데 거기서 이제 1시간을 버텼다. 그럼 어떻게 돼? 뿌듯해지지. 와, 내가 1시간이나 그 불편한 상황을 이겨냈네. 누가 만족하고 있나? 오온이 만족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온이 그 세계를 만들었고 오온이 그걸 착각하고 오온은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서 갖은 해석을 다 끌어다 붙이고 자기에게 만족하는 세계의 길로 가고 있는 게 바른 길로 간다라고 이끌어. 이건 계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원법회를 하는 이유는 계안, 눈 뜨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르게 눈을 뜬다라고 하는 건 이 착각의 세계가 착각임을 알도록 하는 게 계안이에요. 그걸 아는 것. 근데 착각하는 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착각을 했을까? 이 뇌는 얘를 살리고 봐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얘를 살려야 되니까 야, 긴장해. 야, 도망가.
야, 숨어. 모든 걸 명령을 내려서 안정권에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뇌가 착각, 밖에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착각을 통해서 그게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 사람 살리는데 도움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변계 소집성이라는 게 있어요. 변계 소집성이라는 건 뭐냐, 길을 가다가 지푸라기가 늘어져 있는데 지푸라기를 보는 순간 이 안에 뇌는 기억 속에 길다란 것만 보면 뱀인 줄 알아. 그래갖고 어이구 엄마야 그러고 막 도망을 가. 막 도망을 저만큼 갔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궁금해. 돌아서지. 저게 뱀이었나? 가서 보니까 지푸라기였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푸라기인 거를 뒤에 가서 알값세라도 보는 순간에 엄마야 뱀이다고 도망가야 되는 게 우리 육체를 보존하고 생존하는데 굉장히 유리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왔던 거예요. 오온은 그걸로 밥을 먹고 살고 있고요. 오온 자체가 그것으로 떡밥을 계속 먹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고는 그것이 나야라고 자기 이름을 붙인 거죠. 이게 나야. 네. 어떤 상황이나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황, 사물, 바깥에 내가 나를 안정시켰어 라고 지각한 모든 것들이 진실이고 사실이냐? 아니다. 착각이다. 왜 착각했을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살리려고. 누가 살리려고? 오온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따라오셔야 되고. 오온이 자기 살리려고 생각해. 오온을 자아라 그러잖아요. 자, 셀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 살리려고 급급해 항상.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경험해. 자, 존재하는 것처럼 요 말을 한번 새겨보세요. 존재하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것. 어리둥절하죠, 지금 이 말이. 내가 지금 바깥에 보고 있는 게 실제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에서 느껴지는 아픔이 실제 있는 아픔인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착각이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믿기로 작심한 거예요. 우리의 뇌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믿어. 네 생각을 믿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닐세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신경과학자인데 우리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는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외부 세계를 발명해 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외부 세계를 계속 발명해 간대. 발명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없는 거 만들어내는 거죠.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발명한다 그러잖아요. 발명왕 많이 뽑죠. 그렇죠? 객관적으로 바깥 세계에 있는 걸 인식하지 않아. 심지어 바깥 세계라고 하는 이 몸뚱이죠. 자,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바라볼 때 객관화로 보지 않아. 여기 들러붙어가지고 이미 자기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으로 여기 덕지 떡을 앉혀놨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강화해가죠. 나는 뭐는 좋아하는데 뭐는 싫어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이름표 떡지가 다 뭡니까? 다 아이덴티티입니다. 그 아이덴티티를 전부 다 오온이 하는 것입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나를 이렇게 내세워서 보여주는 아이덴티티.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어린아이처럼 똑같이 하거든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런 아이덴티티가 하나씩 다 소멸돼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불을 겹겹이 만들어서 나 어떤 사람이야 라는 아이덴티티가 각각의 사람마다의 제스처와 자기의 이미지에 다 겹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모습을 있는 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타인은 하물며 더 못 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의 모습도 있는 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여집니다. 보고자 하지 않는데. 개안을 해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확 그냥 먹구름 거치듯이 거쳐져야지만이 그냥 보이는 겁니다. 앞에 이렇게 가림막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사람을 봅니다. 상상 속에서 그를 보죠. 상상 속에서 자신을 봅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외부 세상을 자기에게 좋은 방식으로 끌어와서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만든 스토리 속에서 안정권을 찾아가면서 발명해낸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거나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는 말을 기억해 두세요, 일단. 예, 객관적으로 보지 않아. 외부 세상을 그때그때마다 자기에게 맞추어서 발명해서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발명자들이냐고요. 다 노벨상 받아야 될 발명자들. 여기 노벨상 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 사람들이 발명한 것보다 더 많은 발명을 매일 시시각각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은 나의 망념이 만들어낸 세계, 망념이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이다. 나의 망념이 만들어낸 아까 발명한 생각, 객관적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내가 스토리를 써갖고 만들어낸 세계를 갖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다. 망념이 바로. 그래서 원각경에선 이것을 공화라 그래. 빌공자에 꽃화자, 빛날 화자, 공화. 원각경에서 이걸 공화라 표현했어요. 허공꽃이라는 말이지. 중생세계는 공화처럼 어지러운데 공화처럼 어지러운 생각들이 난무합니다. 서로가 발명했는 발명품의 생각들이 부부 사이에도 주거니 받거니 하시잖아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발명품의 생각들이 주고받고 하잖아요. 아구가 하나도 안 맞지. 이게. 그렇죠? 각자 발명품이 다르다 보니까. 근데 그 발명품은 자기한테는 쓰임새가 있는데 상대방한테는 쓰임새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서 싸워. 그렇죠? 세상의 발명품은 중생들에게 편리하라고 만들어놔서 너무 모든 사람이 좋게 쓰는데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발명품은 거의 남이 쓰기가 어려워. 지가 만든 거라서. 나 좋자고 만든 거라. 나 원해서 만든 거라. 내가 원해서 뭘 만들어요? 난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이거 다 지 발명품이라는 거예요. 난 네가 인상을 쓰고 있지 않으면 좋겠어. 하하하하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좋겠어. 이게 다 지 발명품이에요. 상대방이 지올 것 같고 꾸기고 있든지 웃든지 그 지 몫인데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인상표. 왜 인상 쓰고 있니? 왜 찡그리니? 불만 있니? 화났니? 그렇죠? 이게 다 자기가 만든 발명품이라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덮어 씌워서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고 불편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이 우리 얼마나 많아. 그래서 공화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아, 이게 그냥 허공꽃이구나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슬프다고 울고 기쁘다고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그 선사들의 어록이나 경전의 내용들을 보면 막 기쁘다고 하하호호 웃고 막 슬프다고 울어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가까운 내 가족이 누가 죽었다고 해도 공화를 알게 되면 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인정머리 없어서 안 우는 게 아니에요. 이치를 터득하면 울 일이 없는 거예요. 슬픈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그 일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공화라는 말과 개공이라는 말을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오온이 개공하다. 그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덩어리라 그랬습니다. 색수상행식. 이 덩어리는 인과법이 있습니다. 오온은 인과법에 의해 살아가요. 그렇죠? 색성량 미촉법은 색수상행식에 따라 인과가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보는 순간 이쁘다, 나쁘다, 싫다, 어쩌다 거기에 따라 인과가 뒤따라. 선업과 악업이 뒤따르죠. 귀로 어떤 소리를 듣는 순간 좋다, 나쁘다, 뭐 어쩌다, 저렇다, 괴롭다, 힘든다, 듣기 싫다, 괴로워 막 귀 막고 인과가 뒤따르죠. 오온의 덩어리는 인과를 낳습니다. 그렇죠? 오온은 인과법을 따라요. 개공은 인과를 넘어선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온이 개공하다 한 겁니다. 객관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개공한 것이고 공화입니다.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인과법에 걸리는 겁니다. 원각경에는 12분의 보살이 등장하는 게 원각경입니다. 12보살. 12보살님 한 분 한 분에 대한이에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그 문수보살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각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원각을 성취하는 수행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수행의 절차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해요. 예, 그래서 즉문즉설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전이 원각경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장이 첫 장이죠.
그러니까는 자기의 마음이 원각이라고 하는 걸 확실히 알고 선정삼매에 들 것 같으면 그 순간 바로 자성물과 자성불하고 일치한다. 예. 이건 곁다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각경을 다 안 보셨다니까.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장은 보현보살이 등장하시거든요. 보현보살장인데 세상살이가 모두가 환인 줄 알아라. 세상살이가 모두 환인 줄 알면 이게 환이구나, 착각이구나, 공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초발 심시변정각이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구나라고 초발 아는 마음 자체가 바로 정각이다, 깨달음이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원각경은 사실 보살들의 대질문의 토론장이 열리는 겁니다. 경전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중생이 온갖 환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그리고 뭐 무명은 무엇을 무명이라 합니까? 뭐 애욕은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습니까? 일체가 환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 환으로부터 환을 닦을 수 있습니까? 막 이런 질문들, 세미나장이 열려 한마디로. 원각경은 그냥 거대한 세미나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낱낱에 대한 질문은 이제 부처님이 거기 세종께서 다 답을 해주시니까 기회 되면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일체가 환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자기 자신에게 지금 내게 다가와 있는 자기가 겪은 오온이 겪고 있는 일상사가 내가 그런 존재이구나가 아니라 그 존재 이상의 세계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지. 그게 개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한 번이라도 맛보고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오온에 끌려 돌아가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맛본 적이 있고 본 적이 있다면, 아는 것이 있다면 오온이 부리는 장난에 속아 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온에 걸려서 살다 보면 자기 존재가 별 볼 일 없고 작은 존재인 줄 압니다.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이 자아를 형성하고 살면 조금만 뭘 하면 피곤합니다. 괴롭습니다. 자아는 덩어리가 작거든요. 그래서 뭐만 하고 나면 괴롭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하기 싫고 귀찮고 막 이래집니다. 이게 자아입니다. 근데 개공하면 피곤할 게 없습니다. 돌아가 이 스님들의 은사 스님이신 대행큰 스님께서 출가자는 장부 마음으로 살거라 이런 말씀 항상 하셨습니다. 큰 장부의 마음을 품거라. 큰 장부 마음을 품으면 그 안에 부처의 마음자리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 없다. 불교 경전에서는 그러냐. 코끼리 발자국 안에 모든 원력을 다 집어넣어라. 동물 중에 왕인 코끼리 발자국 안에 안 들어가는 동물이 없습니다. 그죠? 사자, 왕이라고 하지만 사자 발자국 코끼리 안에 들어갑니다. 호랑이 발자국, 코끼리 발자국이 들어갑니다. 새 발자국, 토끼 발자국, 코뿔소 발자국 다 코끼리 발자국 안에 들어갑니다. 대원을 바랄 때 돈 벌게 해주세요. 집 팔게 해주세요. 이사 가는데 어디로 방을 쓸까요? 이러면 전부 코끼리 발자국 안에 들어간 개인적 자아의 소소한 발언일 뿐이다. 거대한 원을 세워라. 그대가 거대한 발언을 가지면 그 거대한 발언 안에 들어가지 못할 원력이 없다. 이거 이해가죠? 네. 원력을 가질 때 뭐 요거 되게 해주시고 저거 되게 해주시고 뭐 되게 해주시고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원력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 원에 의해서 이거 한 가지 저거 한 가지 뭐 이렇게 찌분 조금 하다 보면 항상 뭐를 부탁해야 되는 자리에 있게 돼요. 기도는 아시다시피 뭐가 없다고 부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한테 사랑을 좀 줘봐.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내가 사랑이 없다는 말이죠. 내가 뭔가를 욕구한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그게 없어요라는 말이죠. 날 좀 인정해 줘봐. 이 말은 뭐예요? 나한테 인정이 없다는 뜻이죠. 인정해 줄 게 여백이 없다는 뜻이죠. 날 좀 사랑해봐. 날 좀 사랑해봐. 자기 안에 사랑이 없으니 사랑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없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오온이 한다고요. 내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이거나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쪼잔한 요만한 그냥 조막댕이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온이 하는 생각이에요. 오온은 내가 요만한 생명체인 줄 알아. 그래서 뭐는 하는데 뭐는 못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죠? 조금만 하면 피곤하고 힘들어진, 뭐 몸뚱이가 있으니까 피곤하죠. 피곤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피곤 안 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피곤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피곤하면 피곤할 뿐이라는 거야, 그냥. 그렇죠? 피곤한 건 피곤한 거고, 아픈 거는 아픈 거고, 괴로움이 오면 괴로움일 뿐인 거예요. 괴로움에 대한 나의 해석을 갖다 붙이고, 피곤에 대해서 해석을 갖다 붙이고, 좋다 나쁘다를 갖다 붙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관계가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자체가 싸우게 돼. 다툼은 에고가 하고, 다툼 자체가 오온이 하는 것이지, 오온 덩어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본성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처짜리가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해하시겠죠? 네. 부처짜리에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그게 그것일 뿐이에요. 자기가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객관적으로 안다 그래서 괴로움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괴로움이 없어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괴로움이 없어지겠지? 이거는 오온이 바라는 희망사항이에요. 아시겠어요? 오온의 희망사항을 향해서 가는 걸 개안이라 하지 않는다. 그것을 개오라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것일 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건 그게 다예요. 자기 얼굴에 주름살 하나도, 팔자주름 하나도, 이마에 주름 하나도, 자기 생긴 모습이 그대가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 마음에 드네 안 드네라는 해석과 그대의 참자는 참불처 본성짜리는 별개라는 거예요. 오온이 해석으로 갖다 붙인 것을 놓고 그것이 참 세계인 줄로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살면서 더러는 어머니라는 이름도 지우고, 아버지라는 이름도 지우고, 아들이라는 이름, 딸이라는 이름, 이름표 붙여놓은 걸 다 지우고 존재를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라. 아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 어머니라는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 아들, 딸, 조카, 삼촌, 사위, 뭐 장모, 장인,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름표를 붙여놓는 순간 어떻게 돼? 이름표에 해당하는 깜냥의 행위를 하라고 우리는 요구를 해요.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이름표 붙여놓고 그 이름표대로 살아보려고 온 존재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이름표 안 붙이고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살면 그냥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일 뿐이에요. 이름표를 붙여놓는 순간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돼? 싸움이 들러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아버지야? 저게 아들이야? 저게 내 자식 맞아? 저게 시어머니야? 저게 장민, 장모 맞아? 이게 누가 하는 해석이라고요? 오온이 하는.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런 해석이 툭 튀어나오는 순간 오온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잠시만 다녀가시고 차 한잔 드시고 가시지요. 대접하세요. 싹 떠나보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발 부디 부탁하노니 모든 이름표 다 지우개로 지우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고 살자.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바라보고 살자. 거기다가 이름표 꼬리표 붙이고 저 할머니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저 할아버지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할머니가 돼가지고 왜 저런 공덕을 베풀지 않을까,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왜 저 정도도 안 할까. 이게 다 누가 한다? 오온이 하면 어떻게 된다? 싸우고 전쟁터다. 아시겠죠? 그냥 그 할머니는 그 할머니일 뿐이고 이 할아버지는 이 할아버지일 뿐이고 나이 든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오온이 하잖아요. 지하철을 떡 타고 아유 나이 든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라고 하는 말이 나오려고 하는 순간 속으로 뭐다? 오온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차 한잔하고 떠나시고 지하철 타고 같이 갔다가 내리는 순간 바로 떠나보내야 돼. 안녕 굿바이. 아시겠죠? 네. 어렵지 않죠? 네. 불교 공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부처님 가르치는 실천하는 행동하면. 근데 실행을 안 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게. 아시겠어요? 네. 이름표 떼기, 이름표 지우기.
객관적으로 보기, 있는 그대로 보기. 해석 붙이지 않는다. 머리에서 해석이 일어나려는 순간 바로 멈춘다. 스탑. 정지하라. 아시겠죠? 아침에 거울 바라보면서 또 거울을 바라보고 자기 얼굴 바라보면서 해석이 나오는 순간 온 어서 오십시오. 아시겠죠? 하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대법륜사 1주년 개념 그 개원 기념법회에 오신 여기 한 분 한 분 여러 불자님들 감사하고 우리 해등 스님과 또 이게 해응 스님 두 분 모시고 공부 많이 배우시고 불법 공부 많이 해가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법문 마치겠습니다.